네, 색다른 전략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 에어팀의 장용혁 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먹는 거는 다 좋은데 더위 먹으면 안 되는데 증시가 더위를 먹었다고요. 어떤 실마리를 풀어봐야 됩니까? 버냉키 의장이 전일 연설에서 꽤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증시는 반응 안 했습니다만, 소위 비둘기파들 사이에서 뭐 변절자다 뭐 이런 얘기 들을 정도로 시장에서 조금 노이즈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어제는 다시 한번 또 의견을 밝혀줬네요. FOMC 카드를 제가 보고 나서 시장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제가 언급을 많이 드렸습니다. 디커플링이 불가피할 것이다. 달러가 강해지면서 이머징 통화들은 약세로 갈 것이고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디커플링은 불가피하게 한동안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죠. 최근 우리 증시 보면은 참 답답하실 겁니다. 뭐 이런 시장이 다 있나라는 생각이 드실 정도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오늘 시장에서 약간 변화의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좀 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요. 일단 달러 인덱스가 1% 이상 크게 꺾였습니다. 달러 인덱스 그림 보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죠. 제가 이거 어제 오후 장 끝나고 캡처를 뜬 화면인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84달러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상단의 저항 레벨을 뚫어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달러를 크게 꺾어내리지 않는 이상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사이에 버냉키 의장은 분명히 얘기를 했죠. 분명 FOMC 의사록에서는 절반 정도는 올해 말 정도에 줄이자라고 얘기하고 절반 정도는 더 끌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버냉키 연설에서는 통화 부양 기조를 계속해야 될 것 같다라고 힘을 좀 실어주는 분위기고요. 금융시장 여의치 않으면 출구 전략 변화 같은 것들 약간 늦출 수 있다라는 조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출구가 늦춰질 수도 있다. 조금 느슨해질 수도 있다. 달러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꺾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조금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달러도 빠졌습니다만 엔화는 강세로 갔죠. 99엔 정도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 원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이죠. 귀금속 가격, 뭐 금은 가격이라든지 비철금속 가격 전부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오늘 시장에서 한번 기대를 걸어보자라는 부분이고요. 달러 인덱스 다시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까지 크게 봤을 때는 불가피한 흐름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이 달러가 전일에 상당 부분 빠졌다라고 그래서 이게 연속성을 띠는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금일 증시에서는 한번 쳐다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한 가지 좀 아쉬웠던 점은 우리 이틀간 원달러가 16원 50점 밀렸습니다. 어제 NDF도 지금 3원 80점 밀렸으니까 오늘 환율도 그렇게 불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샀나요? 외국인들이 사지 않았죠.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우리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크게 가져가기에는 아직 타이밍상으로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머징에 우리하고 뭐 동급 비교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브라질 얘기도 잠깐 보면서 얘기를 진행해 보죠. 달러는 강세로 갔습니다만, 브라질 헤아라. 이거는 뭐 그래프상의 위치는 같은데, 위로 가면 약해지는 거죠. 약세 쪽으로 갔습니다. 브라질이 지금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합니다. 금리를 인상하겠다는데도 헤아라가 약세로 갑니다. 이런 분위기가 이제까지 시장을 대변했다는 거죠. 시장이 바뀌려면 이런 부분들이 꺾여져 내려와야 됩니다. 달러 강세가 멈춰주고 이머징 통화의 약세 기조가 상당 부분 속도를 떨어뜨려주고 우리 원달러 이틀간 충분히 만족할 만한 폭으로 빠졌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안정화돼야 된다라는 거죠. 1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게 환율 시장입니다. 환율 시장 쪽에서의 변화를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더위 먹은 증시를 한 번에 돌릴 수 있을 트리거를 찾으신다면 전 계속 외국인 선물 말씀드립니다. 어제 장중에 미결제 약정이 12만 계약을 상회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5천 계약 이상의 선물 매도를 또 실시를 했죠. 뭐 미결제 약정 12만 계약이면 약간 목에 찬다는 느낌입니다. 뭐 많이 쌓을 만큼 쌓았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에서 강하게 매도를 쉬고 있다라는 부분은 겁낼만 합니다. 뭐 상당히 겁나는 이슈죠. 하지만 이틀간의 환율 하락폭이 상당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시각적으로
하방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네. 그만큼 하락 분위기가 컸다라는 거고 이 시장을 돌리려면은 환매수 분위기가 더 세게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시장에서 뭐 드라마틱한 반전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원달러는 이틀간 충분히 반응해 줬으니까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신규 매수보다는 환매수 쪽에서 그러니까 미결제 약정 감소를 동반한 환매수 쪽 움직임을 보시면은 조금 쉽게 찾아내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금통위의 금리 결정도 있는데 금리는 뭐 중립적이고 옵션 만기 이야기는 뭐 여러 전문가들이 내렸습니다만 나쁘진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향 한번 봐야 되겠군요. 자, 색다른 전략이 좀 있습니까? 전략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많이 빠졌으니까 무조건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간이죠.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색다른 전략이 되겠죠. 지금 시장에서 뾰족한 방법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박스권 말씀드렸죠. 1770 이 전저점 부분을 깬다라고 하면 시장 참 머리 아프겠죠. 이런 부분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지수대에서 설사 추가적으로 빠진다라고 하면 매수 쪽의 의견을 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팔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늦춰서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시장 앞으로 가는 거냐? 그건 아니죠. 기술적 반등,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기조적인 반등 부분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또 상당 부분 또 빠졌으면 또 반등할 겁니다. 반등하고 나서 또 힘을 잃어가겠죠. 바닥에 공 떨어뜨리고 계속 바운딩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한동안 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까지 헬리콥터 밴 달러를 풀어냈었던 헬리콥터 밴이 상당 부분 바뀌었기 때문에 증시의 성격도 어쩔 수 없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외국인들 선물 부분이 참 아쉬웠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수급해보면서 한번 추가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전일 시장에서 외국인 선물만 아니었으면 전 시장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 충분히 더 좋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썼었던 표현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보게 되면은 증시가 급반등하기 전날이었던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굉장히 많이 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거 참 아쉽습니다라고 제가 아침에 나와서 방송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날 미결제 약정 감소를 크게 가져오면서 시장이 크게 반등했거든요. 오늘 시장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결제 양성 감소를 가져올 수 있는 환매수 분위기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파는 사람의 언더슈팅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뭐 25일, 26일 이 정도 윈도우 드레싱을 앞두고 나왔던 부분들이죠. 사는 사람의 오버슈팅 말일이었습니다. 이게 지나고 나서 7월 증시 참 재미없었죠. 이런 부분들 이번 만기를 통해서 조금 해소되기를 바라보고요. 이머징 증시 상당 부분 또 디커플링 갔기 때문에 디커플링 심화되는 국면보다는 조금 이제 좁혀졌다가 다시 또 벌어지는 이런 식의 트레이딩 국면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관심 기업들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기업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삼성전자 여기서부터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미우나 고우나 삼성전자 없으니까 시장 참 재미없죠. 삼성전자가 그래도 버텨줄 때는 시장이 무너지진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못 버티니까 시장이 무너져 버리죠. 삼성전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전일 외국인들이 비차익 거래에서 900억 이상 매도했습니다. 환율이 빠지는데도 비차익이 매도가 나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장 끝나고 나서 수급표를 봤더니 외국인들 매수 제일 많이 한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현대차, 코스피 200, 기아차 이런 거 샀더라고요. 비차익은 매도, 비차익은 시총상위 바스켓 매도인데 시총 상단 종목들 장 끝나고 봤더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무차별적인 매도는 끝나지 않았느냐. 또 삼성전자 수급표 한번 보시죠. 이거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팔지 않았습니다. 어제 삼성전자는 기관에서 나갔어요. 투신권에서 매도가 나갔습니다. 이 부분 제외하면 외국인들도 무차별 매도는 끝난 것 같다. 그러면 장도 1770 깨지 않고 삼성전자도 120 밑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번에 스마트폰 실적 가지고 꽤 시끄러웠는데 피크아웃 논란 얘기가 나왔죠. 그것 때문에 꽤나 고생했었던 종목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부품업체들 고생 많이 했죠. 우리 투자자분들 파트론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영업이익률 12%에 ROE 50%짜리입니다. 네, 저 숫자가 잘못 찍혔네요. 소수점이 잘못 찍혔네요. 50% 정도 나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 단으로 봤을 때 6배 수준입니다. 자화전자 마찬가지입니다. 자화전자도 영업이익 15% 구간에 ROE 28%짜리 기업입니다.
여기도 밸류에이션 구간 6배짜리 나옵니다. 뭐 BH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긴 6배 초반대 나옵니다. 6배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종목들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부분들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공격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단기 낙폭 과대였던 만큼 시장이 바운딩 한다면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언급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색다른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말씀하시는 중간에 브라질이 금리를 올렸군요. 0.5%를 올렸고요. 8.5%로 헤아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에 나섰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 에어팀의 장용혁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